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김민성입니다. 올해 상상 이매진 해설 강의를 맡게 됐고요. 앞으로 이매진과 MS 국어 저의 브랜드와 함께 1호부터 8호까지 총 160강을 전지문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여러분하고 첫 번째 질문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성이고요. 여기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약간 어색하죠? 가식적이군데 제 모습이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올해 수능을 잘 보는 것인데 그러려면 총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능형 교재, 일반 교재가 아니라 수능과 가장 가깝게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것에 맞는 실전형 강의. 시중에 강의들이 굉장히 많지만 내가 과연 수능에서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강의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여러분이 실제 수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준비했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할 노력인데 꾸준한 연습입니다. 국어는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줘야지만 성적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몰아서 한다거나 잠깐 끊었다가 하는 식으로 하면 성적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수능형 교재, 실전형 강의, 그 다음에 꾸준한 연습만이 1등급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매진 사용법인데 이 교재는 단순하게 주간지가 아닙니다. 뒤에 해설, 중요작품에 대한 해설도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이 교재를 풀고 분석까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일 독서 한 지문과 문학 한 지문 풀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분석입니다. 분석까지 돼야지만 여러분에게 효율적이지 분석이 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까지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풀어 중요한 거 비교해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비교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불필요하거나 너무 잘못된 생각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더해서 여러분이 한 지문을 풀 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중요 작품 및 지문 반복 학습은 어떤 얘기냐? 단순히 여기 실린 게 그냥 수특의 내용만 실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변형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작년 수능 분석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똑같이 지문이 나온 게 아니라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중요한 소재가 수능의 소재로 반영될 뿐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변형 지문을 통해서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문학도 소설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책이 전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수특에 실린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설의 중요 부분을 달아서 여러분이 이 소설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시는 한 작품은 그대로 수능에 나오겠지만 나머지 외부 작품이 출제되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주제나 아니면 공통 주제를 묶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니까 반드시 반복 학습하고요. 작품 정리는 꼭 해주셔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여기 이매진의 공통 범위죠. 독서와 문학이기 때문에 독서부터 기본 풀이법과 어떻게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자, 갑니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전제는 명확히 잡자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모든 글입니다. 수능에 있는 지문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 첫 번째 쓸 때 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전제를 얘기해 주고 갑니다. 전제는 이제 근거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글이 이어지겠다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제를 명확히 잡으면 우리가 다음 부분, 그 다음 부분에 범위를 명확히 알고 갈 수 있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두 번째. 자, 앞에 문장이나 밑에 문장을 읽으면서 위의 내용과 연결. 이 부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1문단에서 전제를 잡고 2문단, 3문단을 내려가면서 2문단의 이 내용이 1문단의 이 내용과 같은 의미구나 혹은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3문단의 문장을 읽으면서 2문단에 줬던 의문이나 정답을 여기서 알려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지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구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했고요. 세 번째, 요즘 가장 수능이 어려워지는 추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인데 선지의 근거는 무조건 어디 안에 있다? 지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지문에 같은 단어로 선지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앞뒤 주어를 바꾸거나 서술어를 바꿔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의 근거를 파악하면서 맞는 게 아니라 틀리는 걸 지워나가는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이고 쌤이 여러분하고 각각 독서에서 법, 경제, 과학, 기술, 인문 이런 식의 큰 파트별로 특정 구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게 풀이를 해갈 거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비교하면서 들어가야지만 훨씬 좋은 독서법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문학 독해 풀이법인데 자, 첫 번째 공통점부터 알려줄게요. 모든 문학의 공통점입니다. 수능은 작가나 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능은 작가나 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평가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평가원의 생각은 당연히 작품에 없겠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학의 모든 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 먼저 보고 문제를 작품을 분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서 여러분이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작품을 분석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요.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정확하게 분석해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이제는 워낙에 문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문학에서 빠르게 맞추고 독서 넘어간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문학에서 정확히 푸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문학의 체감을 느끼면 좀 더 수능에서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결국 가장 빠른 분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시인데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시가 될 텐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부터 파악하자? 정서 파악입니다. 여기 보는 모든 친구들이 알겠지만 수능에 나오는 시의 주제를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제를 암기하거나 주제를 파악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 파악인데 이 정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화자가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느낀 정서가 이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것 파악이 제일 핵심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자, 너무 긴 시나 어려운 시들은 어떻게 하자? 연마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전체 정서를 파악하자. 그래서 1번하고 연결되는데 2번은 연마다를 분석해서 전체를 생각하면 그게 정서가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보기는 또 강조죠. 평가원의 생각이니까 반드시 먼저 확인 후에 뭐 하자? 작품 분석하고 독해하자. 그래서
그래서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보기를 먼저 보고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뭐하자? 시를 분석하자. 이게 현대시의 가장 기본적인 독해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식으로 쌤이 강의를 진행해 나갈 거야. 자, 그 다음 고전시가인데 이거는 좀 구분해 볼게요. 이거를 처음 보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얘들아?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동안 내신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너네가 압박감이 있어. 아, 완벽하게 해석해야 되고 모르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수능을 못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독해는 어느 정도다? 정서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독해입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뭐까지 정서 파악까지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을 먼저 파악하자.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정서가 정확히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화자가 자연에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대부분 우리 고전시가 배워봤지만 자연에 있으면 어때? 만족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정서는 뭐야?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또 하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이미 없어서 뭐하는 상황이야? 지금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얘들아? 나 너 보기 싫어. 다시는 안 볼게. 이게 아니죠. 다시 돌아오세요. 나는 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뭘 얘기해? 재회를 하고 싶은 정서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서를 파악한다면 훨씬 정서 파악이 편안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파악하는 걸 항상 기억하고요. 마지막은 또 강조했죠. 역시 고전 시가도 뭐다? 시기 때문에 정서 파악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독해는 상황과 정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정서 파악 전에 뭐부터 하자? 상황부터 먼저 파악하자.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 정서 파악을 명확히 하면 고전 시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현대소설인데 요건 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자 그랬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죠?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없다면 그 소설은 이루어지지 않겠네. 이해됐죠? 그래서 인물과 상황과 배경이 현대소설의 독해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인물부터 먼저 볼게요. 인물은 여러분이 뭐부터 파악하자? 첫 번째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뭘 파악해야 돼? 인물의 불리는 호칭을 파악해야 돼. 지금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해야지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될지 예측이 되겠죠? 두 번째, 선생님 인물 호칭은 왜 파악하냐요? 자, 잘 보자 얘들아. 자, 인물이 나라고 나와. 그러면 몇 인칭? 그렇죠. 1인칭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준이는 예시입니다. 혹은 자, 은호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때 얘들아? 이건 나가 아니라 3인칭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3인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만 가지고 얘들아? 인물의 나나 동준, 은호 이런 식으로 이름만 가지고도 시점의 인칭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인물의 호칭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 어려운 거 낼게요. 자, 우리라고 나오면 몇 인칭일까? 자,
대부분 친구들이 2인칭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소설의 인칭은 2인칭은 없습니다. 1인칭과 3인칭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포함해? 나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도 뭘로 파악해야 돼? 아, 여기도 1인칭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훨씬 소설을 독해하는데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사건인데 사건은 이 지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전체 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갈등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갈등은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첫 번째, 갈등의 뭘 파악해야 돼? 원인을 파악해야 돼. 두 번째, 갈등의 뭘 파악해야 돼? 유형을 파악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또 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얘들아, 인칭 뒤를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갈등의 원인이 동준이와 은호야. 그리고 갈등의 유형, 그리고 원인은 뭐야? 두 사람의 사랑 때문이야. 그럼 어때 얘들아? 이거는 3인칭인데 그러면서 뭐가 나오면 동준이의 속마음이나 은호의 속마음이 나오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게 아니라 은호나 동준이의 겉모습만 꾸준하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들아? 이거는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파악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1인칭인데 자 갈등의 유형에 나가 안 들어갔다.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원인도 이 두 사람의 원인이라면 이건 어때 얘들아? 나는 바라만 볼 뿐이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시점의 인칭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시점의 인칭은 왜 파악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1번 문제 보세요. 수능에 1번 문제는 뭐야? 소설의 구조적 특성이나 아니면 구조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뭐가 나온다 얘들아? 시점과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시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인물과 사건의 갈등을 파악합니다. 그럼 배경은 뭔가요? 배경은 뭐 한다 얘들아? 인물과 사건을 도와주거나 제한해 주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 파악, 마지막 지문의 전체 내용 정리는 여러분이 글을 전체 쭉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독해 포인트 쌤이 얘기해 준 거 인물의 특성, 성격을 파악하고 얘네들이 이런 갈등을 일으켰네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A 부분과 B 부분이라고 해서 가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로 옆에다가 잠깐 어떤 일인지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약하면서 내려가면 훨씬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소설을 진행하면 되고요. 쌤은 이 방식으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인데 이거는 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거 선생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이유는 뭘까 물어봤더니 애들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즉 어때 얘들아? 한 인물인데 호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인물 호칭을 통해서 동일인물 파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희주라는 인물이 있어. 소설이 임희주 전이야. 영소설이야. 그러면 희주가 어릴 때는 뭐야? 희주 양으로 불렸다가 결혼하면 어때 얘들아? 수로 부인으로 불려. 수로랑 결혼했나 봐. 그 다음에 갑자기 희주가 남장하고 뭐가 돼? 장군이 되는 경우 있죠? 남장 모티브. 그럼 어때 얘들아? 희주가 무슨 대장군으로 불릴 수 있어. 어때? 한 인물이 어때 얘들아? 무려 3개의 호칭을 갖고 있고 같은 인물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인물의 호칭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물 관계를 통한 파악은 뭐냐면 이걸 가면서 얘들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희주가 있는데 희주의 부가 뭐야 얘들아? 임대감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희주의 아버지가 임대감이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부인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얘들아 뭐까지 가능해? 희주의 성까지 가능하죠. 얘 전체 네임은 임희주구나.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도를 실제로 그려 나가면서 분석하는 게 좋고요. 맞아. 세 번째, 갈등 원인인데 이거는 현대 소설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소설은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핵심은 1번과 2번이야. 어떤 인물이 누구로 호칭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인물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중심으로 독해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편안하게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쌤이 여러분하고 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한 지문 한 지문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이렇게 연습할 거야. 그래서 기본 틀은 알려준 거고요. 여기다가 작품 지문을 계속 집어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것이 되고 실제 수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법과 이 방법을 통해서 160강 전 지문을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OT에서 배웠던 내용은 꼭 숙지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으로 갑시다. 알겠습니까? 자,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